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현금 보상을 둘러싼 의회와 주민 간 갈등 탓으로 해결 방안은 안개 속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아 챙기는 비리가 끊이질 않아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 나눔 기획, 이번 시간에는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는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는 지역사회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완주 용진읍 사무소는 올해 마을과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조경 사업을 벌였습니다. 한 조경업체는 총 수천만 원의 계약을 따내 지난 9월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읍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수의계약 건이니까 다 2천만 원 미만이에요. 다 조금 4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례 마을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이 같은 공무원 비리 사건이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후배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고 부안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되면서 1년 동안 3차례나 압수수색당했습니다. 순창군의 한 공무원은 업체에 직접 금품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으며 산단조성 비리 의혹으로 고창군 공무원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공익 비리 제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세금 낭비와 부실 공사를 부르는 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AI 추가 발생 등으로 도내에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6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주말 정읍 오리농가에서 AI 의심 증상으로 살처분에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도내에서만 45농가 64만 9천여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7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전국 상황에 비해 4% 수준에 불과하지만 도는 추가 확산에 대비해 방역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새 2마리가 AI 확정 판정을 받아 서울대공원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전주동물원도 휴원을 검토 중입니다. 전주동물원은 AI 확산의 소득을 강화하고 조류 우리는 관람객들로부터 접근 차단 조치를 냈으며 휴원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동물원은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가 확산하면서 한 달여간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 나서기 꺼려지는 겨울이지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폐지값은 수년째 하락세여서 이들의 생계 잇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고된 하루를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77살의 정부열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젊은 사람들까지 폐지 수거에 뛰어드는 판.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하나라도 더 주석하고 나오기는. 근데 허탕칠 데가 많이야. 좀 일점씩 가면은 6시나 가면은 좀 몇 개서 주석갖고 와. 얇은 점퍼 사이로 새벽의 한기가 들어차고 만만치 않은 손수레 무게에 숨이 온몸으로 차오릅니다. 아픈 다리로 느릿느릿 이어가는 여정. 그나마도 달리는 차의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이번엔 갑작스런 비가 할아버지를 멈춰 세웠습니다. 비만 안 오면 좀 죽을 수 있지. 근데 비가 온 게. 이 정도면 얼마 정도예요? 이거 돈이 아니니까 이게 10원도 안 쳐져. 전주 공고에서 제1아파트 근처까지 왕복 2km. 차로는 불과 1, 2분 거리지만
할아버지는 1시간을 넘겨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단한 어깨 한번 주물러줄 사람 없는 텅 빈 집. 밥 한 술을 뜨며 몸을 녹입니다. 석 달, 넉 달 이제 주워갖고 한 3만 원이라도 버는 게 그냥 그놈이라도 해서 전개세라도 내고 하면서. 17년째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온 최종렬 할아버지의 손도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종이 상자부터 할아버지 몸집보다 큰 고철까지 성취하는 허리를 수백 번도 더 굽혀 수레를 채웁니다. 골라는 사람이 자꾸 많으니까 박스를 보기만 보면 끄집고 가고 이고 가고. 이게 박스 하나를 하면 10명이 죽는 셈이야, 하나를 갖고. 새벽 6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일하고 손에 쥔 돈은 32,200원. 그나마 고철을 발견하지 못한 날은 5,000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은커녕 한 끼 밥값도 안 됩니다. 아이, 형편없어 지금은. 전부 내려갖고 박스도 40원서부터 시납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돈 벌이가 안 돼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들은 전주시에만 200여 명. 인생의 황혼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폐지로 가득한 손수레만큼이나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 나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16일 전주시 진북동 일대에서 연탄 전달식을 갖고 독거노인 등에게 연탄 6,000장과 세탁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 봉사단 역시 지난 17일 전주시 팔북동 호성보육원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위로했습니다. 향토기업 하림이 지난달 익산 행복나눔마켓 뱅크에 3천만 원의 물품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익산시에 10kg 사랑의 쌀 2,000개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백미는 익산 지역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또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쓰레기 대란 실태를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주말 내 나온 쓰레기까지 더해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며칠째 쌓였는지 어른키를 훌쩍 넘길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계속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이 차를 못 대니까 주차장에 하루 이틀만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 전주시의 쓰레기 처리 비율은 60% 정도.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 쓰레기가 섞여 있다며 쓰레기 검사위원들이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간 일을 못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차할 것을 세차 내차 하지 오늘 여기만 받아주네요. 쓰레기 검사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전주시와 현금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현금 지원이 주민 갈등을 야기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주시의회라는 단체가 자기네 어떤 권위와 편협성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주민들의 어떤 힘든 내용이나 시의 행정과 힘든 내용을 전주시와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이번 쓰레기 대란에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억 원 가까이 지원된 현금 보상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준 협약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 상림동 일대에 자리 잡은 폐기물 처리 시설. 기피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현금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매립장 인근 2km 거리의 20개 마을은 가구당 1년에 500만 원 안팎을, 소각장 인근 1개 마을은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종합 리사이클링 센터 인근 3개 마을 150여 가구에 대한 보상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액수만 193억 원으로 폐기물 시설이 존재하는 한 보상은 계속됩니다.
보상액이 크다 보니 주민 갈등도 끊이지 않자 결국 전주시 의회가 현금 보상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등 다른 방식의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현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파상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서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지만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 거부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주민들과 맺은 협약서에는 현금 보상은 물론이고 주민들로 이뤄진 쓰레기 감시 요원이 회차 조치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이권과 관련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지난 2004년 15차례, 올해도 4차례나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오고 그렇게 구성해서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자. 초기 협약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의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국인 카지노가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카지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이춘석, 유성엽 의원, 송하진 도지사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논의 없이 일방 추진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픈해서 관리해야 될 산업이고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위한 법안에는 도내 국민의당 의원 7명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도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사회적 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공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전북도당은 현수막을 내걸어 국민의당 해당 의원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장밋빛 한상이고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카지노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꾸정물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카지노 법안은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이번 주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 투자 협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아동복지 사업으로 장난감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 기업은 광촉매 중견기업과 화장품 소재 기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이 연지동 옛 전통예절 체험관에 개관했습니다. 장난감 대여점은 300여 정 1000여 점이 넘는 장난감을 갖추고 가입비 2만 원을 낸 개인과 5만 원을 낸 시설을 회원으로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우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아동의 창의력 향상과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산시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이 녹색도시 공모전 시상금 200만 원을, 군장에너지에서는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연말 장학금 출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농한기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한 곳당 4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영양교육과 공예교실 등이 함께 펼쳐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정보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완주군이 기부 리딩 캠페인을 통해 160권이 넘는 책을 전달했습니다. 기부 리딩은 책을 한 장 넘길 때마다 10원씩을 모금해 마음의 양식도 쌓고 기부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14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화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상가에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 27살 임모 씨가 다치고 내부 집기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임 씨를 상대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자가 올해 도내에서만 16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 15일 폐암 치료를 받던 69살 김모 씨 등 2명이 슈퍼박테리아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인체에 침투한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변이한 것으로 이번 확진으로 올 한 해 도내 대형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65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저희 전주 MBC에서도 2017 희망 나눔 성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부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공읍면 두안마을 주민 1동 11만 4천 원, 창촌마을 주민 1동 11만 6천 원, 남산마을 주민 1동 10만 8천 원, 선동마을 주민 1동 11만 9천 원, 용안마을 주민 1동 9만 2천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군산시 성산초등학교 1학년 학생 1동 16만 4,470원, 김제시 황산면 남양마을 36만 5천 원, 종영마을 22만 1천 원, 문명마을 22만 7천 원, 열리마을 20만 9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남성마을 14만 3천 원, 하송마을 19만 7천 원, 남원시 금지면 사무소 직원 1동 12만 원, 200면 패문마을 주민 1동 20만 원, 부안군 창북초등학교 1학년 학생 1동 13만 5,600원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분토마을 주민 1동 24만 원, 삼태마을 주민 1동 30만 원, 해월리 신왕 2마을 주민 1동 30만 원, 황울리 마수마을 주민 1동 55만 7천 원, 상망표마을 주민 1동 20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한 해 동안 사랑받은 공연을 선보이는 송년 국악잔치를 펼칩니다. 임실군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반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회원전을 갖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커플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감만족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가 오늘부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서 마련됩니다.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가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MBC 임실 육아교실이 오늘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장수군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 행복, 나눔 바자회를 오늘 특산물 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진행합니다. 월남전 참전 제52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익산 열리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 호국영웅 추모비 제막식이 내일 군산 상업고등학교 교정내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5도, 남원 14도, 무주 13도 등 13도에서 15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